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감정 분석, 그리고 토픽 모델링과 LDA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인데,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비정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를 해서 문장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의미 요소를 추출해서 정형한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비정형인 텍스트 데이터를 어떤 벡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혹은 뭐 문서와 단어 간의 어떤 빈도수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해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고, 개념을 추출할 수도 있고, 릴레이션을 추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요약하는 것도 텍스트 마이닝의 일종이겠고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토픽 모델링과 감정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센티먼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이나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이런 감정을 추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정 분석 같은 경우는 특징 추출을 감성에 대한 사전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문장 단위로 긍정이나 부정적인 문장인지 아닌지를 이제 식별하는 것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이나 전달 단계에서는 얼마나 이 긍정적인지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런 정도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문장 혹은 오피니언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또 다른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분야가 이제 토픽 모델링인데, 이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 또는 여러 개의 문서들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져 있는지, 각 문서는 어떤 주제들을 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지도학습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문서가 주어질 때 각각의 문서가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주제들의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주제를 구성한 단어들의 확률 분포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서, 그리고 토픽으로는 예를 들면 과일, 운동,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체 이제 토픽으로 생각하는 것이 총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과일과 운동과 건강이라는 3개의 토픽 중에 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100%, 나머지 주제를 나타낼 확률이 0%인 어떤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문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문서는 과일이라는 토픽일 가능성은 0%, 그 다음에 운동일 가능성 80,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20%인 어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서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확률 분포로부터
어떤 문서 또는 문장을 생성하거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과일이라는 토픽은 사과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이제 10%, 뭐 바나나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2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운동이라는 토픽은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20%뭐 이런 식으로 이 과일, 운동 이런 토픽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그 토픽 안에 들어있을 만한 단어들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서가 이제 과일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요 확률 분포로부터 단어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 10%의 확률로 이제 사과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또 바나나라는 단어가 10%의 확률로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토픽과 문서, 그리고 토픽과 단어들의 관계를 확률적인 분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토픽 모델링에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문장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 확률 값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LDA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파라미터나 혹은 확률 변수들을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아래와 같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원이 이제 확률 변수들이다. 지금 여기 이제 동그란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원들이 지금 확률 변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밖에 있는 원은 하이퍼 파라미터, 즉 우리가 이전에 초매개 변수라고 얘기했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또 우측 하단에 있는 기호들은 확률 변수의 반복 개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전체 어떤 토픽 또는 주제의 개수가 지금 K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서의 개수, 그 다음에 문서에 있는 단어의 개수, 이렇게 각각 KMN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제라는 토픽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토픽에 따라 그 토픽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날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토픽 1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으로는 자동차라는 토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야구라는 토픽을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는 요 뒤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 뭐 선발이라든지 뭐 홈 이런 단어들이 각각의 이 단어들이 나타날 확률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픽이 있을 때 그 토픽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나타날 확률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항 분포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픽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토픽으로부터 단어들이 워드가 얼마나 어떻게 추출이 될지, 우리가 이제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뭐 승부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런 확률 분포로부터 생성이 되는 단어가 생성이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딜실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다항 분포가 지금 토픽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항 분포 자체도 또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 다항 분포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지정해주는 어떤 파라미터가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문서 같은 경우는 문서 안에 주제들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가 꼭 하나의 토픽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제 연예라는 토픽이 나올 확률이 0.4, 그 다음에 정치라는 토픽이 나올 확률이 0.3 이런 식으로 이 문서 안에서 다양한 토픽이 나올 확률 자체도 또 확률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문서는 여러 주제들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이제 문서들이 토픽을 가지고 있고 이제 토픽이 정해지면 그 토픽 사실은 이 토픽이 정해지면 이 토픽에 따라서 단어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Z가 나타내는 것은 이 해당 문서 안에서 이 문서 주제 분포에서 하나 표본이 추출된 주제 하나를 표현을 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어떤 특정한 주제, 뭐 연예라는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대한 주제 안에서 이제 어떤 단어들의 분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어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토픽 자체도 이 주제들의 분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것은 지금 요 부분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 W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Z가 가리키는 주제의 단어 분포로부터 표본 추출을 해서 단어 W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관계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Z값이 결정이 되면 문서의 주제 분포 및 주제의 단어 분포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이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것은 아닌데 이제 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Z의 값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이용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LDA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별로 주제 분포 그리고 주제별 단어의 분포를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분포를 시각화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이 문서별 주제 분포를 지금 아래와 같이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총 이제 10개의 문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서 0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 1번일 확률이 뭐 0.01, 주제 2번일 확률이 뭐 0.03,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서 안에서 여러 개의 토픽이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LDA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문서에 대해서 이 뒤에 각각의 토핑들의 비중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서, 0번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7번 주제일 확률이 0.304-9800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이 확률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은 9번 토픽이고 그 비중은 뭐 0.5071이다 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DA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토픽 같은 경우도 해당 토픽에 대해서 뭐 토픽 9번, 토픽 10번을 뽑았을 때 요 안에 마찬가지로 단어 1번 단어가 나올 확률이 뭐 0.5, 2번 단어가 나올 확률이 뭐 0.3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에 대한 어떤 확률들 값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제 LDA라는 이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그 결과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요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주제들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 자체는 이 전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요거 전체가 이제 하나의 문서에 대한 문서 1번에 대한 토픽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토픽들이 지금 총 요 안에 20개까지 동그라미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각의 토픽들이 얼마나 비슷한 토픽인지 또 혹은 얼마나 다른 토픽인지는 이 2차원 그래프 안에서 이 서로 간의 거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토픽들은 비슷한 토픽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뭉쳐있는 토픽들은 비슷한 토픽들일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토픽을 만약에 선정을 했다. 지금 여기에 이제 10번이라는 토픽을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 토픽에 대해서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이 이제 그래프, 바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토픽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이렇게 나타나는 확률 순서로 쭉 나열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 다른 토픽들을 포함해서 전체 단어들의 이 확률 분포는 지금 하늘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중에서 10번 토픽에 대한 확률 분포의 이 값들은 빨간색 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시각화 툴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토픽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토픽들의 이 단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이 이 원들의 이제 디스턴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들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 문서 안에서 해당 토픽의 분포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가 지금 왼쪽 밑에 나타나지는 것처럼 이 토픽의 어떤 확률 분포를 크기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원이 크면 클수록 이 해당 문서는 이 1번 토픽 또는 뭐 2번 토픽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눈으로 보기 쉽게 시각화를 해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DA 알고리즘을 우리가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문서별로 주제 분포 그리고 주제별 단어 분포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인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데이터가 결국에는 서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먼저 서열 데이터를 벡터의 벡터라든지 어떤 특정한 형태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고 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을 적용을 해서 그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데이터 마이닝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정형화를 하고 또 하나의 어떤 통일된 규칙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토픽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토픽 텍스트에 대한 군집화라든지 그런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소개드린 내용은 간단하게 감정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 또는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는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고 있는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리뷰 데이터라든지 혹은 상품 리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해서 해당 영화나 해당 상품 또는 다른 이슈나 인물 또는 이벤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이제 감정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토픽 모델링인데요.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문서들 내부에서 어떤 주제들, 즉 토픽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서 안에서 주제들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단어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문서 안에 있는 다양한 확률 분포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깁스 샘플링과 이제 LDA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소개를 드린 것이 레이턴트 디리슐레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LDA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LDA 알고리즘의 어떤 주된 가정은 이 토픽들이 다항 분포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다항 분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항 분포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드리슐레 분포를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주제를 샘플링을 할 때는 깁스 샘플링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